자,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말고 추가로 자백한 4건의 살인 사건 중에는 1991년 발생한 청주 여고생 살인 사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범인으로 체포된 당시 19살 남성이 2년 넘게 옥살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번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복역했던 또 다른 윤모 씨가 있었던 건데요. 자, 이춘재의 자백에 과거 부실했던 경찰 수사의 민낯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1991년 1월 27일 충북 청주 가경동의 공사 현장 콘크리트관에서 17살 여고생 박모양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손발이 속옷으로 묶여 있는 등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수법이 닮았습니다. 재갈 물린 사건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물에서 입에다 완전히 밀봉하다시피 해서 재갈을 물린 거는 희귀한 케이스가 처음인 것 같아요. 3개월의 수사를 벌인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 살던 19살 박모군을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이후 박군은 2년 넘게 옥살이를 하다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에야 풀려났습니다. 이춘재의 자백이 최종 확인된다면 경찰은 엉뚱한 사람을 잡아 수사했고 사건은 미제로 남겨진 셈입니다. 이보다 앞선 1989년 화성에서 벌어진 8살 초등학생 김모양 실종 사건에서도 경찰 수사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김양 아버지가 2번이나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뚜렷한 증거를 못 찾고 단순 실종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양의 옷과 책가방이 발견된 장소는 이듬해 11월 9번째 화성 사건이 벌어진 곳에서 불과 30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30년 전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8번째 화성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모 씨 측은 경찰에 30년 전 조사 기록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인 진술과 연결되어 있는 또 이 본인 진술을 뒷받침하는 당시의 수사 기록이나 이런 공판 기록 정도는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윤 씨 측은 당시 기록을 검토한 뒤 올해 안에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